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지프에서 새롭게 출시한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그랜드 외고니어 컨셉카를 가지고 이 차에 대한 미리 보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출시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거고요. 지프에서 드디어 이 차를 정식으로 런칭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출시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컨셉카와 비교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봤던 부분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에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빠졌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테일라이트도 한 줄로 길게 뻗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약간은 기존의 지프스럽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랜드 체로키 같은 느낌으로 변해서 좀 이 부분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차는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그랜드 체로키 L 버전이 있잖아요. 3열 시트가 포함된 롱바디 그랜드 체로키인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유니바디, 즉 모노코크 바디로 출시가 됐지만 이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 같은 경우는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사용합니다. 포드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 롱바디 SUV인데 그 차 역시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 F-150 트럭과 거의 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 같은 경우도 플랫폼 자체는 램 1500과 비슷하게 사용된다고 하지만 뒷바퀴 쪽에 확실한 독립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램 1500과 좀 많이 차별된 이 차만에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출시했던 그랜드 체로키 L보다 높이는 한 10cm 정도 더 높고 넓이는 대략 한 15cm, 그리고 길이는 약 25cm 정도 더 길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경쟁 차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구축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유컨, 익스페디션, 에스컬레이드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차들은 모두 롱바디 버전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컨 같은 경우는 유컨 XL, 익스페디션은 익스페디션 맥스, 에스컬레이드는 에스컬레이드 ESV, 링컨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터 L이 있고요. 외고니어나 그랜드 외고니어는 경쟁 차종의 숏바디와 롱바디의 딱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하는 일반 에스컬레이드라든가 익스페디션, 유컨 이런 차들보다는 좀 더 길고, 그리고 이 차들의 롱바디보다는 약간 작은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앞으로 그 외고니어도 롱바디 버전을 출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경쟁 차들보다 더 긴 차의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내 거주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좀 더 탑승자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고니어와 경쟁할 수 있는 차는 쉐비의 타호, GMC 유컨, 그리고 포드 익스페디션 이런 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랜드 외고니어 같은 경우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링컨의 내비게이터가 경쟁 차종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차로 들어가게 되면 BMW X7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GLS가 또 이 그랜드 외고니어하고는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차로 보입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 차의 익스테리어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는 일단 지프의 그 느낌을 살린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라이트, 그리고 테일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 그랜드 외고니어 같은 경우는 외부에 크롬이 적용된 부품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헤드라이트나 테일라이트 대부분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 문이 열리면서 헤드라이트가 처음에 이렇게 멋있게 켜지는 웰컴 조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웰컴 조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퍼즐 램프라고 해가지고 그 도어 바닥에 차 이름이나 브랜드 마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고니어 역시 외고니어라는 이 글씨가 바닥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컨셉카 버전에서는 24인치의 휠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이면 다행이고 어쩌면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생산되는 모델에서는 작게는 18인치, 크게는 22인치까지의 휠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휠 자체는 좀 최근에 대형 SUV에 적용하는 휠에 그 발을 맞춰서 적용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 선택되는 색상을 보게 되면 일단 외고니어, 그랜드 외고니어 모두에는 다이아몬드 블랙, 그리고 브라이트 화이트, 그리고 럭셔리 화이트, 흰 색상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실버, 그레이, 레드, 블루 7가지 색상이 적용이 가능하고, 거기에 그랜드 외고니어는 미드나잇 스카이 블루, 그리고 럭키 마운틴 그린, 그리고 엠버 레드 이 3가지 컬러를 더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경쟁차들의 시작 가격보다 약간은 더 높아요. 그렇지만 다른 차종에는 옵션으로 적용된 것들이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적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옵션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절대 웨고니어가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프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GMC의 유콘 같은 경우가 경쟁하는 차지만 옵션을 보게 되면 그 유콘 드날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드날리 버전이 유콘에서는 가장 비싼 고급 버전인데 그 옵션과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비교를 하기에는 웨고니어가 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옵션을 비교하면 웨고니어가 훨씬 더 저렴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델에는 그 U-Connect 5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U-Connect라는 부분이 기존의 지프라든가 램이라든가 크라이슬러에 들어가는 현재는 스텔란티스죠.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명칭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5는 새로 나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 U-Connect 5부터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10인치의 센터 모니터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랜드 웨고니어는 12.3인치 모니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랜드 웨고니어가 좀 더 큰 모니터를 갖고 있는 유닛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프 차들과는 다르게 그 밑에 이제 공조 컨트롤 조정하는 또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방식은 랜드로버 모델에 적용된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살짝 유행하기 시작한 조수석 쪽 글로우 박스에 위에 보면 대시보드에 모니터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아닌 다른 탑승자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생겼고요. 물론 2열 시트에도 헤드레스트 뒤쪽에 별도의 모니터가 설치가 돼서 2열 시트에 앉은 탑승자들도 그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는데 뒷자리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 자동차용 아마존 파이어 TV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북미에 사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존 파이어 TV를 통해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등의 시청이 가능하고 HDMI 장치를 통해서도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 연결해서 또 시청이 가능하고 게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룸미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룸미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랜드로버 계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번에 이 웨고니어와 그랜드 웨고니어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킨토시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센터 콘솔에는 냉장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항상 시원한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패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금고가 이 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드 웨고니어와 웨고니어 두 모델은 기본 8인승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자리 2명 그리고 2열, 3열이 3명씩 앉을 수 있는 이런 벤치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옵션으로 7인승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7인승으로 할 때는 2열이 캡틴 의자가 적용이 돼서 독립적인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의자를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 L이나 아니면 다른 GM의 그 경쟁 모델보다도 실내 공간이 더 넓고 그래서 차에 타서 어떤 즐거움이나 공간감은 경쟁 차종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웨고니어와 그랜드 웨고니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파워트레인 쪽을 한번 볼까요? 일단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모델이 기본이고요. 그랜드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 기본 모델입니다. 두 차 모두 쿼드라 트랙이라는 드라이브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쿼드라 트랙에는 1과 2가 있잖아요. 두 개 모두 1단이나 2단 변속의 케이스인데 쿼드라 드라이브 2에는 2단 변속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전자제어 슬립 디퍼런셜이 밖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차종 모두 약 9cm 정도 차를 높이고 내릴 수 있는 그 에어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웨고니어 모델은 옵션으로 적용될 예정이고 그랜드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랜드 웨고니어는 쿼드라 트랙 2 방식 역시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쿼드라 트랙 1 방식이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륜 구동의 모델 같은 경우는 자동 기능, 스포츠 기능, 락, 스노우, 머드, 샌드 이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요. 어느 지형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구동 능력을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타이어를 어떤 걸 선택해서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성능이 많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고 이 차를 사서 모래나 흙이나 이런 길을 다니기 위해서는 이 기능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타이어도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웨거니어, 그랜드 웨거니어 모두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5.7L 8기통으로 구동되는 웨거니어 같은 경우는 그 e토크라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본 392마력을 나타내고요. 물론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웨거니어 같은 경우는 6.4L 8기통이 장착돼서 481마력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그리고 제로 60마일을 6초, 제로 100km를 6.2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로 60마일 6초 같은 경우는 기본 X5나 GLE, 카이엔 이런 차들의 3.0 터보 엔진이 대략 한 6초 정도가 제로 100 성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덩치가 그거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 X5라든가 이런 기본 5인승 모델의 SUV와 같이 달릴 수 있다는 거는 느린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계속 밟고 다니다가는 연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엔진 모두 다 8단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견인 능력을 보자면 일반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10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랜드 웨고니어는 기본 차 무게가 웨고니어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실제 견인할 수 있는 무게는 좀 더 낮아져서 986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견인 수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캠핑 트레일러라든가 보트 정도는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차 모두 그 그랜드 체로키 L에 적용되어 있는 핸즈프리 드라이빙이라는 지프에서 말하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핸즈프리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차선 중심을 지키는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보행자나 동물들을 미리 야간에도 감지할 수 있는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카메라, 한국에서 어라운드 카메라라고 하죠, 360도 카메라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가 정식으로 언제 출시가 되냐면 올해 여름부터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시작 가격은 일반 웨거니어 같은 경우는 59,995불, 6만 불이죠. 네, 6만 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랜드 웨거니어 같은 경우는 88,995불, 거의 9만 불이네요. 89,000불. 이 모두 다 미국 달러 기준이고요. 그랜드 웨거니어의 풀리 로디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 옵션 차를 풀리 로디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랜드 웨거니어의 풀 옵션 차 같은 경우는 최고 미국 달러로 11만 1000불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 가격과 비교할 만한 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MW X7,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 모델, 에스컬레이드 모델, 이 정도가 그 그랜드 웨거니어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되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링컨 내비게이터도 있네요. 그리고 일반 웨거니어 같은 경우는 타호, 유컨, 익스페디션, 그리고 서버반, 이 정도가 가격적으로는 경쟁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 초기에는 웨거니어의 기본형 모델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나중에 출시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더 옵션이 많이 들어간 그랜드 웨거니어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판매 전략인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차가 런칭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설명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며칠 안으로 여러분께 다시 차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음악과 함께 만들어서 편안히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굳이 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설명을 빼고 그 영상을 통해서 글씨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께 차를 더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굳이 바쁘신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기 전이라든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새로 나온 웨거니어와 그랜드 웨거니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